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한태화 아나운서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세찬 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은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빗줄기가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추가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 다시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찾아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 한국 수박 마이스터 가 개교 3년차를 맞았습니다.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데 이어서 2명의 졸업생이 국내 최초로 수박 공무원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학교 운영 현황과 졸업생 배출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의 상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여름방학 특집 체험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원주 한지 테마파크의 상설 체험 프로그램 소식 이로부터 현장에서 전해보고요. 또 원주의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25일과 26일 양일간 환수 기념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지광국사탑의 환수 기념 행사 소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 하향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없어집니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됩니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긴축 재정, 건전 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등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한 국비 9조 5천억 원 규모 달성이 이루어질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 반도체 관련 예산은 요구한 대로 정부안에 반영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9조 5천억 원 규모로 잡았고 이중 연례 반복적인 법정 업무를 제외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신청액은 2조 1,329억 원입니다. 사통 발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목표로 한 도는 SOC 사업에서 국비 1조 2,54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신규 교원 발령을 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발령 공문 시행 후 며칠이 지난 뒤 발령지를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신규 교원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매번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뜨거운 불 속에서도 목숨을 거는 소방관, 이들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고등학교가 바로 국내 최초의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요. 이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올해로 개교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데 이어서 2명의 졸업생이 국내 최초로 벌써 소방 공무원에 합격하는 성과도 거뒀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 최성민 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민 교장 선생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문을 열었죠. 한국 수박 마이스터고가 해서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국내 최초로 설립된 수박 전문 마이스터고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인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런
기회를 주시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2017년에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 그때 안타까운 많은 인명들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전 제기로 해서 소방청에서 화재는 진화보다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현재적으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방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소방 설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계 고등학교가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소방 실무 능력을 갖춘 소방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탄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강원도의 마이스터고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고 또 영월 소방 마이스터고의 경우 어떤 특성을 지닌 학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현재 강원도에는 원주, 삼척, 영월에 3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원주 의료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의료기기 중심이고 한국 에너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발전 설비 분야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영월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소방 전문가 과정, 소방 공무원 과정, 공기업 대기업 과정 등 다양한 학생들의 개인별 진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사회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자꾸 강조되면서 우리 학교의 전망은 더욱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영월 공업고등학교 학생 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제 소방 전문 마이스터고로 재탄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학생 수, 학교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 학년당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학생들이 이제 200여 명이 전문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1학년 신입생과 1학년 같은 경우는 1.8대 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탈락하는 그런 아픔이 좀 있었지만, 우리 학교가 이제 새롭게 재자교를 하면서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영월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저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주소를 영월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월의 인구 증가에도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첫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명이 졸업을 했죠,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은 75명이 졸업을 했는데 네. 실제 소방 쪽 전문한 학생들은 70명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이들이 산업체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소방 전문가로서 인정받아서 금년부터는 이 학생들이 지금 3학년 학생들이 10월 달에나 산업체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달부터 기업체에서 우리 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소문을 듣고 기업에 유치하겠다고 3월 달부터 아주 회사 사장님들이 직접 와서 학생들을 만나서 회사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왔을 때 어떻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시해 주면서 아주 취업에 대한 문전 세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특히 학생들이 이제 교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소방 전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격증도 취득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선생님인 학생들이 취업이나 또 진로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학교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희생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1학년 때 소방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대부분 취득을 합니다. 1학년 때요? 1학년 때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2학년, 3학년에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하고 기계 산업기사 2개를 취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력경쟁 채용으로 10대 소방관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공기업,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과정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주 이 학생들에 대한 진로는 무척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비도 면제되고 기숙사도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마이스터고 설립의 장점을 꼽는다면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이제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학교들이 다 그런데 네. 교육부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 운영비로 약 9억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예산적 그 유용성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기숙사비, 식비, 방과 후 수업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기능사 훈련 지도나 소방설비 산업기사나 이런 것들도 모두 강사비 포함한 교재비까지 모두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로 수박 마이스터고 출신의 졸업생이 벌써 탄생이 됐고요. 또 소방관으로 2명이 배출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소방관으로 탄생할 수 있었는지요? 그 졸업생 75명 이제 첫 졸업생들이 배출이 됐는데요. 네. 산업체 취업 요청은 170% 이상이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저는 100% 다 취업을 했는데 네. 이제 소방관 공부를 준비한다는 학생들, 또 이제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 요청 학생들을 다 충족을 못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들은 주로 어디로 취업이 됐냐면 소방 설계, 네. 소방 시공, 소방 점검하는 주로 소방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요. 그 소방 공무원만 2명 된 게 아니라 국가직 행정 공무원도 2명이 됐고 공기업도 1명이 돼서 아주 첫 졸업생 치고는 매우 성과가 좀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70명 졸업했는데 거의 이제 취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특히나 경기소방본부가 진행한 소방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최종 2명이 합격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0대 소방관으로는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로서도 상당히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네. 예, 1회 졸업생 중에서 2명이 소방공무원에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경기소방재난본부에, 한 친구는 이제 강원소방본부에 각각 합격을 했는데, 이 두 학생들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현재 소방관들께서도 소방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과 봉사, 희생심이 남다르지만, 네. 이 두 졸업생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소방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2개 이상을 취득을 했고, 네. 2학년 때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취득했고, 3학년 때는 소방設備산업기사 기계와 전기를 모두 취득해서 소방 전문가로서 갖춰야 될 역량이나 소양을 모두 갖춘 친구들이거든요. 아마 이 친구들이 소방관을 시작하면서 소방관에 대한 역할이나 그 역량도 신부중심으로 크게 바뀔 것 같은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10대 소방관 2명 배출하면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또 응시 연령도 18세까지로 낮추는 사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소방청에서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네. 그 원래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임용령이 만 20대 이상이었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그거를 소방청에서 우리 학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방 설비 산업 기사 전기 기능사에서 저는 이제 남학생들만 많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2명의 그 소방관 중에 한 명은 여자 정육 역량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학생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학생들 비율이 거의 20%에서 30% 학년마다 좀 다른데 네. 20%에서 30%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소방 그러니까 이제 소방 공무원만 연상이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남성들 중심의 직업 세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소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들이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예.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능과 자율증도 취득하고 2, 3학년 때 소방접의 산업기사, 전기와 기계 쌍산업기사를 취득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10대 소방관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이런 소방관이나 이런 자격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진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성실하게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노력만 하면 자신의 꿈이 달성되는 학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훌륭한 소방관 많이 배출될 수 있길 기대해 보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최성민 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원주의 오색 한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코로나로 중단됐던 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많은 체험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인혜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한지 관련 전시 교육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중단됐던 체험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이 됐다고요? 네, 코로나 유행으로 중단됐던 원주 한지 테마파크의 체험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면서 활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타지에서 한지 체험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서 평일에도 주말처럼 붐빈다고 하는데요. 한지 중에서도 원주는 오색 한지가 유명합니다. 이 원주 오색 한지 특유의 은은하고 우아한 색을 활용한 전시와 또 한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한지의 재료인 당나무가 원주의 특산물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였던 만큼 지금도 원주산 한지의 품질은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지 테마파크를 찾으면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또 시기별로 다른 주제로 열리는 기획 전시, 그리고 한지와 종이에 대한 역사를 전시한 역사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올해 다시 재개된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한지를 직접 만들어보는 한지뜨기 체험과 공예 체험이 있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 종이창작소 신다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가지고 올해 엄청 많은 체험객분들이 와주셨어요.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는 많이 와주셔가지고 매일매일이 약간 주말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예 체험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거는 한지 그림 부채라는 품목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지 그림은 한지를 찢어서 붙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지를 찢으면 섬유질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 느낌을 살려서 하는 걸 빛이 투과되면서 그 섬유질이 보이면서 아주 이쁘게 보이고요. 이게 붙이면서 재밌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품목들이 또 인기가 있습니다. 어떤 진행 과정이 있고 또 참가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한지 테마파크를 방문하면 1층 종이창작소에서 한지뜨기와 한지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 한지뜨기는 흰색 한지를 만드는 순지뜨기와 문양을 넣어서 만드는 문양지뜨기 두 종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지뜨기는 20분 안팎이면 금방 끝나는 체험으로 이 체험객 대부분이 한지뜨기와 공예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계셨는데요. 이 공예 체험으로는 한지를 찢어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데요. 한지로 그림을 꾸미고 액자와 받침대를 만드는 작업이 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한지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한 꾸미기가 가능했는데요. 한지로 무드등을 꾸민 한지등 만들기,
또 원주를 상징하는 것들로 문이나 벽에 걸 수 있는 모빌 만들기도 진행됐습니다. 원주권과 지광국사탑, 또 원주에 꽂힌 장미를 마음이 가는 색으로 꾸미고 완성시킨 모습이 정말 예뻤는데요. 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인 또는 가족 단위의 다양한 분들이 평일에도 한지 체험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한지 체험 프로그램을 찾은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접근성 이게 좋다고 해서 와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 접근성 면에서 너무 잘해주시고, 그다음 평소에 종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한지 무드 등 색깔은 이제 파스텔 톤으로 이게 무슨 작품이 나올까 싶었는데 막상 지도해 주시는 대로 조각조각 이제 한지를 붙이고 나니까 불을 딱 켜고 나면 한지 그 느낌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은함? 우아함? 이런 게 비춰져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장 우리 아이 방에다 놓기로 했어요. 사실 20대 초반인데 이런 한지를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덕분에 체험도 할 수 있게 되고 작품도 만들고 나름 뿌듯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타지에서도 한지 체험을 위해서 또 찾는다고 하니 저도 궁금해지는데, 한지 테마파크에서는 뭐 특별한 전시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기획전시실에서는 9월 3일까지 한지의 대가인 문현희 작가를 추모하는 전시 문현희 회고전 하얀 여름이 진행 중입니다. 한지를 줄로 엮어서 옷과 가방 또 항아리, 그릇과 같은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지승공의 작가였는데요. 작년 작가의 작고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일주기 추모 전시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을 활동 초기부터 전통 현대 융합 작품까지 20년간의 작품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작품 한 올 한 올에 스며들어 있고, 또 불같이 일어나던 욕심은 짜임 속에 가둔다. 작가가 생전에 남긴 예술 세계가 담긴 말입니다. 이런 철학이 담긴 많은 작품도 함께 둘러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한지 체험을 통해서 한지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랑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최민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로 돌아온 법전사지 지광국사탑 기념 행사가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이상훈 학예사 연결해서 행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훈 학예사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전사지 지광국사탑이 이번에 고향인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환수는 일제 이해 무단으로 반출된 문화재 중 본래 위치로 돌아오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1911년 일제 이해 무단으로 반출되었다가 1915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하에 경복궁 후원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문화원을 비롯한 크고 작은 문화재 환수 추진 단체에서 적극적인 환수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반출된 지 약 112년 만에 고향 원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수 기념 행사가 25일, 26일 양일간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일정과 또 장소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요? 네, 지광국사탑 환수 기념 행사는 오는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 내부 및 주변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2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6일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양한 공연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25일에는 전통놀이 체험과 마술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26일에는 DJ 공연 및 밴드 등의 음악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간에는 청사초록 만들기, 한지 모빌 체험, 타투 체험, 미디어 체험 등 상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또 운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에서 탑승할 수 있고 또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무료 셔틀버스는 젊음의 광장 매점 앞에서 총 2회에 걸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및 6시까지 해당 장소로 오셔서
무료 셔틀버스 탑승 후에 법천사지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즐기신 후에는 오후 8시와 10시에 귀가를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2년 만에 귀향하게 된 우리 지역의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이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으로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백미로 아주 손꼽히는 작품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환수기념 행사는 원주 시민들과 함께하면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초대의 말씀 들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112년 만에 고향 원주로 돌아온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환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본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진행 예정이었던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수식이 태풍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달래고자 본행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이상훈 학예사였습니다. 네, 8월 24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태화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